그날도 평소처럼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빠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십수년이 지난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거울 속의 제 얼굴도 어느새 많이 낯설어졌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계속 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았고 하루에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헬스였어요. 대단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무 생각 안 하고 땀을 흘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어색했어요. 기구 쓰는 법도 서툴고 사람들 시선이 괜히 신경 쓰여서 늘 가장 구석 쪽에 자리만 찾았습니다. 운동이 조금 익숙해질 무렵부터는 요가 매트를 피고 스트레칭부터 조용히 시작하는 게 제 나름의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늘 하던 자리, 늘 하던 시간. 저는 요가 매트를 깔고 천천히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 바로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요가 매트 바로 옆 덤벨 의자에 앉아 그가 덤벨을 들었다 내릴 때마다 거친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어요. 저도 다리 들어 올리기, 힙업 운동을 하느라 숨이 점점 가빠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숨소리와 제 숨소리가 이상하게도 같은 박자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각자 운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내뿜는 둘의 거친 숨소리가 겹쳐 들리기 시작하자 마치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가까웠습니다. 정말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의 거리였어요.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하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동작에만 집중하려 했어요. 괜한 생각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숨소리와 운동으로 번진 땀 냄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참 별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헬스장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러 가면 습관처럼 그가 왔는지 먼저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반갑더라고요. 모른 척 하려 해도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날은 제가 쓰려던 기구로 그 사람도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타이밍이었어요. 순간 잠깐 서로 멈칫했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먼저 하세요.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기구에 앉아 조용히 운동을 시작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크지도 과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기 리듬대로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가 운동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구를 소독 티슈로 한 번 더 닦은 뒤 제 쪽으로 다가와 말하더군요. 기구 닦아놨습니다. 저 방금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앉아있던 그 기구에 앉아 그대로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목이 많이 말랐어요. 습관처럼 가지고 온 물병을 집어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물병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죠. 그걸 본 그 사람이 제게 다가오더니 떨어진 물병을 주었고 목에 두르고 있던 자기 수건으로 바닥에 흘러내린 물까지 닦아주더군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급히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바닥을 닦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더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감기 몸살이 와서는 며칠 동안 헬스장에 가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겨우 몸을 추스리고 그날은 집 앞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줄을 섰고 늘 먹던 대로 주문을 했죠. 아무 생각 없이 커피가 나왔다길래 저도 모르게 집어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거 제 커피인데요. 순간 컵을 내려다 봤습니다. 제가 시킨 커피가 아니더군요. 그런데 글쎄 그 사람인 거예요. 맨날 헬스장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못 알아보겠더군요. 저는 놀래서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자 그는 괜찮다며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더군요.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요 며칠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셨는지 걱정됐어요. 라고요. 저는 감기 몸살 때문에 며칠 쉬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알았죠. 이 사람도 나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게 앞 야외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헬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아무렇지 않은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고 자연스럽게 전화번호가 오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먼저 연락을 해온 건 그 사람이었어요. 별것 아닌 안부 문자였고 그걸 시작으로 우리는 가끔씩 밥을 먹게 됐죠. 처음엔 짧은 점심이었고 그 다음엔 저녁이었고 서로의 하루를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산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헬스만 하다가 산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흔쾌히 승낙했죠. 그때가 8월 한여름이었어요. 해는 그대로 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걷다 보니까 등줄기로 땀이 흘렀고 목덜미와 등 뒤가 금세 끈적해졌어요. 산을 오르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서로의 숨이 가까운 거리에서 들릴 만큼 우리는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어요. 씻고 싶다. 그러자 그가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하더군요. 그럼 우리 씻고 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그의 차를 탔을 때 그 침묵은 이미 대답이 되어 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고 에어컨 바람 사이로 둘의 체온과 땀 냄새가 천천히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데리고 간 곳에 문이 열리자 헬스장에서 처음 느꼈던 그 숨의 박자가 다시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에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그날은 더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루치의 에너지는 모두 쓰고 난 뒤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날의 떨림과 긴장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으니까요.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착한 오빠, 멋진 오빠, 끝내주는 오빠, 그리고 우리 오빠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